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이 신부인 버르테를 약탈당했던 보르기 에리기에서 자동차로 몇 시간 사이에 사리 케에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풀밭과 다를 바 없고 안내판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징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매우 좋아했던 장소였습니다. 징기스칸은 티베트 탕쿠투족이 세운 서하를 정벌하다가 병사했는데 자신의 유고를 사리 케에르의 행궁으로 옮기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자신이 숭배하던 영원한 푸른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무카이 아우 타이자르가 징기스칸 측 사람이 말대를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말주인이 추격하려 하자 동료들은 자무카이 아우라며 나서지 않죠. 할 수 없이 주인이 혼자 쫓아가 말대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말 위에 엎드려 몸을 숨기고 타이자리의 등 뒤로 살며시 접근하죠. 그리고 화살로 쏴 죽이고 말대를 찾아옵니다. 당시 몽골에서 말도둑 사건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죽은 말도둑이 자무카이 아우라는 것이었죠. 자무카로서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거죠.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비무장인 사람을 뒤에서 쏜 것을 문제 삼아 3만 군사를 이끌고 징기스칸을 공격해 옵니다. 징기스칸도 같이 3만 군사로 맞서죠. 징기스칸과 자무카 두 벗이 서로 겨룬 이 전투는 몽골 고원의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난립해 소규모로 치고받는데 그쳤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두 별이 주변의 군소 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대규모 정면 대결을 벌이는 패권 전쟁으로 그 틀이 바뀐 것이죠. 전장은 단란 발주투였습니다. 여러 개의 사행천이 흐르고 있는 넓은 평원으로 멀리 높은 언덕과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자무카는 자다라트 시족의 직속부대와 다른 시족들의 연합군을 편성해 13개 방향으로 진격해왔습니다. 징기스칸도 13개 군단으로 대결하죠. 피하간의 6만 군사가 드넓은 평원에서 마주오는 기차처럼 맞부딪힌 것이죠. 얼마나 치열하고 숨막히는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결과는 징기스칸이 패배했죠. 오눈강의 제렌의 협곡으로 도망합니다. 드넓은 개활지에서 싸우다 호위망을 간신히 뚫고 협곡까지 퇴각했으니까 병사들을 거의 잃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징기스칸 군대는 자무카 측에서 빠져나온 병력이 많았잖아요. 원천적으로 자무카의 군세를 뛰어넘기는 어려웠겠죠. 또 징기스칸 군은 급조되었고 자무카 군은 수년 전부터 조직화되었잖아요. 지휘자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이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자무카는 징기스칸을 더 추격하지 않고 회군합니다. 이긴 마당에 비좁은 협곡까지 쫓아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또 굳이 자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괴멸 수준의 패배를 당한 징기스칸이 재기는커녕 자기 목숨 보전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겠죠.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초원에서는 전투 승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칸도 패하면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죠. 대규모 집단을 뜻하는 울루스라는 몽골 말은 국가로 흔히 번역합니다. 그러나 원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동 유목사회에서는 국토와 국경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와 가축의 수가 나라의 크기인 것이죠. 따라서 병사와 백성 가축을 거의 잃고 도망한 징기스칸은 당시 초원의 상식으로 볼 때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더라도 배반당하거나 멀리 쫓겨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무카는 회군하면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사로잡았던 치노스 시족의 족장 머리를 잘라 말꼬리에 달랑달랑 매달고 가죠. 또 가마솥 70개에 물을 채운 다음에 치노스 시족 노얀의 자식들을 발가벗겨 집어넣고 불을 지펴 끓여 죽이죠. 몽골 사람들은 영혼이 피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면 영혼이 흩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우하려면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삶아 죽이면 영혼 자체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제사 지낼 영혼까지 지워버리는 셈이니까 잔혹한 처형이죠. 치노스 시족의 치노는 늑대라는 몽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노스 시족은 늑대 시족이라는 뜻인데 늑대는 몽골에서 고귀한 존재거든요.
그만큼 치노스 시족은 몽골부에서 존귀한 혈통이었던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무카가 물론 비판받을 짓을 했지만 잔인하다,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서면 누구라도 용서 없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별이 자무카 혼자였다면 이 처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심을 일으켜 자신의 야망 달성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또 하나의 떠오르는 별 칭기스칸은 동료든 적이든 사람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짓밟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편에서 말씀드렸죠. 칭기스칸의 10가지 성공 법칙 중 두 번째, 윤리. 물론 그도 잔혹할 때가 없진 않았지만 직접적인 동기가 분명할 때에 한해서였죠. 결과적으로 이 70명 처형은 자무카와 대비되어 칭기스칸이 관대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잔인하다는 이미지가 붙게 된 자무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으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징기스칸이 재기하는 것인데 달란 발주투 전투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칸으로 즉위한 다음 해인 11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196년 타타르를 정벌할 무렵입니다. 6년여의 공백기가 있죠. 그러나 몽골 비사에는 패전 후 재기하기까지 별다른 인고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패전 후 곧 이어서 사람들이 징기스칸에게 모여들어 잔치를 벌이는 장면만 있을 뿐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공백기의 태무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추방당해 금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설부터 심지어 고려에서 은거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어리 보기에 이것은 신빙성이 낮은 것 같고요. 드넓은 초원에 숨어서 동지들과 재기의 칼을 갈면서 점차 다시 힘을 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몽골 비사에 따르면 우르트족의 족장 주루체데이와 망구트 시족의 족장 코일다르가 시족원들을 이끌고 자무카를 떠나 귀순해 옵니다. 달란 발주투에서 용맹을 떨쳐 징기스칸을 어렵게 했던 적장들이었죠. 승리한 장수가 패전한 군대에 투항한 것입니다. 이어서 샤먼 멍리크가 7 아들과 함께 자무카를 떠나 찾아옵니다. 지난 8편에서 말씀드렸죠. 당시 몽골에 이름난 샤먼이 셋인데 징기스칸은 그중 하나인 코르치와 이미 한편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둘 멍리크와 그 아들 탭탱그리가 새로 합류함으로써 몽골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샤먼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징기스칸은 내게 많은 백성들이 왔다. 기뻐하며 오논강가 숲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세체베키 몽골 부족의 초대칸인 카불칸이 장손 가문이죠. 또 그의 세 어머니도 참석했는데 세체베키의 아버지가 부인이 셋이었나 봅니다. 요리사가 술을 따를 때 실수를 하죠. 첫째, 둘째 어머니를 제치고 셋째 어머니에게 먼저 술을 따른 것입니다. 화가 난 두 카툰이 일어나서 요리사를 때리죠. 그러자 요리사가 예수계의 바하토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얻어맞지는 않을 텐데 하며 소리내어 웁니다. 아무리 오천 당숙모라 해도 칸의 앞에서 칸의 음식을 책임지는 요리사를 때렸으니까 이쯤 되면 장손 가문인 주르킨 시족이 대놓고 패전한 칸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연회장 밖에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질서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징기스칸의 동생인 벨구테이였는데 주르킨 시족은 따로 부리버케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르킨 시족 측 사람이 징기스칸 측의 말고삐를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부리버케가 그 사람을 변호하다가 벨구테이와 다투게 됩니다. 부리버케는 당시 몽골부의 씨름 최강자였고 벌구테이도 완력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죠. 벨구테이는 싸움을 할 때 오른쪽 옷깃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리버케가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쳐버린 것입니다. 벨구테이 어깨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징기스칸이 연회 중에 이것을 보게 되죠. 결국 두 친척 가문 간에 몽둥이를 들고 칼은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우당탕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징기스칸의 입장에서는 자무카의 패해 가뜩이나 세력이 줄어들었는데 한 집안끼리 다퉈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애써 화해하자며 서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금나라 대군이 타타르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보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징기스칸이 이 첩보를 놓칠 리 없죠.
타타르는 우리의 원수다. 이때 그들을 협공하자며 토릴 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본능적으로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려 해결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